안녕하세요. 오이는 청춘 산나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고민이 도착을 해서 이렇게 청춘 고민 상담소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민 먼저 보기 이전에 영상 짧은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최종 합격한 친구들이랑 식사를 했었는데 나눴던 얘기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친구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조언 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조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망쳐도 된다는 마음가짐. 뭐 떨어지면 뭐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임해보는 거. 그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언어가 특히 그런 마음가짐이 맞아. 크게 도움이 맞아. 들어오셨나요? 네,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친구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고민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N년차 수험생입니다. 합격생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 남겨요. 여러 해를 반복해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합격생들은 다시 도전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탈락했던 해와 합격했던 해는 뭐가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한 번에 붙으면 딱 좋죠. 하지만 이런 고민하시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꼭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취준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 안에 반드시 붙겠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자, 우리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다들 호기롭게 시작을 해요. 나는 3년 안에 합격할 거야. 지역인재 학생의 경우엔 올해가 마지막 기회, 단 한 번의 기회니까 반드시 붙어야 돼. 취준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끝낸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만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합격 수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다들 대단하신 분들만 합격하는 것 같아요. 수험 생활도 굉장히 짧고 또 1차 시험, 피셋에서는 강의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통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합격 수기에 등장하는 분들은 말이에요. 심지어 나이까지 어려요. 그래서 사실은 도움을 받으려고 읽기 시작한 합격 수기인데도 도리어 좌절을 할 때가 많죠. 역시 나는 자격 미달이야 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합격생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 합격 수기에 등장한 친구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그들만이 아니랍니다.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다양한 사연을 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합격이란 목표를 이루게 되지요.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습니다. 물론 합격해서 고시촌을 떠나는 학생들도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이 더 많죠. 합격생 친구들의 조언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험 생활의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 그것과 여러분들의 실력과는 반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험 생활이 길어지니까 내가 부족하다?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안 될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란 사람에겐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실력이든 어떤 성향이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합격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친구는 벌써 합격했는데 나랑 같이 스터디하던 친구는 이미 합격했는데 그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 절대 안 되고요. 나라는 사람이 수험생활에 걸리는 그 기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조차 모르는 거고 하지만 언젠가 도래할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그저 나에게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는 거. 자, 그럼 우리 합격생 친구들이 남겨준 조언도 함께 살펴볼게요. 어떻게 저한테 답변을 남겨줬는지. 제가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가짐. 그냥 더 편하게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1차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부담 가지면 더 안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1차 때는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렇다고 하되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 방법은 있을 테니까 최대한 편하게 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2차는 시험 끝나는 날 나올 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고 후회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올해는 이 정도로 썼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잘 썼는데 내 것을 모두 다 쏟아 부었는데 이렇게도 떨어지면 난 시험 포기하지 뭐 라고 싶을 정도로 다 털어내고 왔대요. 막판 되면 거의 지쳐서 진짜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말고 버티자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수험 기간도 알고요. 저는 이 친구 정말 대단해요. 면탈까지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내서 결과적으로 남들과는 다른 수험 기간을 가졌지만 해냈어요. 전 이 친구 너무 좋아합니다. 자, 공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2차 시험 전날에 전 범위를 다 볼 수 있는 요약 자료를 하루 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대요. 여기서 써줬네요. 저는 면탈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2차 대비 시간이 좀 더 많은 편이어서 더 디테일한 수치 그리고 근거 자료들을 더 신경 썼고 학원 수업보다는 혼자 자료 정리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어쨌든 면탈을 하게 되면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텐데도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면탈을 한 날도 연락을 해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합격할 때까지 이 친구는 반드시 내가 응원한다. 내 마음으로 합격시킨다. 라는 생각으로 저도 1년을 보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친구예요. 이번엔 남자 친구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성실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지만 강단이 있는 친구이고요. 제가 이 친구와 함께 공부할 때 저런 친구가 합격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친구가 공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팀장도 제가 시켰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굉장히 애정을 많이 쏟았던 친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저한테 다음과 같이 보내줬습니다. 제 도전 시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1년의 공부 경험이 더 쌓인 만큼 작년보단 나아야 한다. 작년의 나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설령 불합격할지라도 점수가 작년보다 낮아지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 라는 마음가짐이었대요. 이 친구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마음을 먹는 친구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이 면탈을 하고 재도전을 해서 올해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피셋의 언어 논리를 굉장히 힘들어 했고요. 두 친구 다 언어 논리를 처음에는 힘들어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저런 친구들이 정말 합격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두 친구는 붙을 거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저도 없어요.
네, 그만큼 자기 관리, 자기 마음가짐, 컨트롤을 열심히 하려고 애썼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불안하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 친구들을 항상 만났을 때 느꼈던 건 그럼에도 빨리 마음을 다잡고 빨리 컨트롤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열심히 다시 나아간다는 점. 그 점은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탈락한 해와 합격한 해의 차이점 이렇게 딱딱하게 저한테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공부, 이 친구도 똑같네요. 학원 강의 의존도를 많이 줄였다. 자습 및 스터디 활용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은요, 면탈을 했고 그다음에 1차 시험 면제가 된 상태라는 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참고해 주신 다음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만큼이나 작년의 공부 경험 또한 나의 자산이다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작년의 공부 경험도 결과적으로 어디 간 게 아니야. 다 쌓여있고 내 것이고 나의 자산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정말 실제로 맞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던 누나가 그 땡땡 누나예요. 땡땡 누나를 비롯한 다른 면탈자와 같이 유사 생활 스터디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제 옆에 있는 예비 동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이 합격했잖아요. 언어도 저한테 배우고 저로 인해서 맺어진 인연이 신기하게도 2차 공부도 함께하고 면접 스터디도 함께하고 그리고 면탈 후에도 유사 생활 스터디를 함께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밥 먹고 저 너무 눈물나게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결국엔 이렇게 큰 행복을 선물로 주시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뭐 막 대단한 그런 비법 이런 건 아니죠. 또 물론 이제 제가 아는 또 다른 합격생 친구의 케이스는요, 철저하게 자기 분석에 능한 친구였어요. 멘탈이 너무 강하다 이게 아니라 멘탈이 약하고 불안하니까 오히려 더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나는, 그러니까 즉 떨어진 해에 과목별 공부 방향, 생활 습관, 건강, 멘탈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거의 보고서 형식으로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자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을 하고 그 문제점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찾는 굉장히 멋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얜 될 거다.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너한테는 진짜 내가 따로 해줄 말이 없다. 떨어졌지만 잘했어. 이번엔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 친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됐어요. 또 마음이 제가 또 뭉클뭉클해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지치고. 근데 그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합격을 지인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조금은 힘이 더 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참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지.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공통점은 있었어요. 합격할 때쯤 되니까 이 학생들의 표정이 좀 달라 보여요. 참 뭐랄까 편해 보여요. 기를 쓰고 막 악을 쓰면서 어떻게든 막 해낸다, 막 버틴다, 막 이렇게 하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 쫓김 이런 것보다는 알 수 없는 평온함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난 이제 최선을 다했다. 준비가 됐다. 아까 앞에 친구도 그랬듯이 난 지금까지 후회 없이 성실히 해왔으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진다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시험이 아니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을 거야. 난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나만 바라오면서 달려온 멋진 나이니까.
그렇다고 떨어져도 좋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난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해낼 거야. 이렇게요. 혹시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나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올해 정말 끝낼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아이고, 이렇게 나 자신부터 나를 의심하면요, 나를 끝까지 나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 어떤 것도 해내기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란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고, 나란 사람은 생각보다 현명하고, 나란 사람은 생각보다 더 잠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험생활이 길어져서 힘드시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앞에 코멘트를 준 친구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수험생활을 하셨어요. 저랑 같이 울기도 하고요. 힘든 날도 물론 있었죠. 근데 합격하던 해에 그때쯤 이 친구들의 눈을 보면 조금 빛나요. 어느 순간 그냥 빛나요. 부끄럽지만 이 친구의 말로는 제가 클리닉 때 이렇게 말해주었대요. 누구씨 눈에 자기 자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잃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클리닉이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라고 말해주었대요. 그때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힘을 쫙 빼고 수험 생활을 했대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나란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수험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보다 더 나를 사랑하며 공부를 좀 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스스로 응원해 줍시다. 누구의 조언이나 지지나 응원 좋죠. 근데 거기에만 너무 기대지 말고 혹은 갈구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버티세요. 버티면 합격은 여러분 겁니다. 아셨죠? 저는 매일매일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글오글하지만 은경아, 잘했어. 잘하고 있어. 사랑해. 네.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버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봤는데 어떠세요?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공부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거를 누가 다 알아주겠어요? 자기 자신만 알죠? 하지만 의심하지 말 것. 나에게 올 그 합격의 순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이랑 나눴던 대화 실제로 조금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똑같은 생각을 했을 때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이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살 건 있고 이 시험이 아니어도 내가 행복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멋있다. 생각. 그때 선생님이 클리닉 하면서 그 얘기를 딱 해주셨으니까 그때 이후로 솔직히 진짜 많이 바뀌어서 그 공부를 제가 합격하던 해에 공부하면서 진짜 그냥 나는 붙으면 좋은 건데 떨어져도 나는 뭐 피자집 차린다. 진짜 피자집 차린다고 막 하고 막 굳이 여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계속 인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되 꼭 이거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네. 저도 이게 되게 역설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게 전 좀 이걸 웃기지만 좀 모순적으로 이용했어요.
떨어져도 되지만 난 잘 볼 거야. 이런 마음가짐. 정답. 난 정답. 떨어져도 되려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난 잘 볼 거야. 아, 정답이다.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좀 그런 맞아. 편안한 마음가짐을 맞아.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맞아.